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드러냈지요. 뭐 중국에도 한 명 있지요. 시진핑. 여기에 한 명이 더 등극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입니다. 여의도 차르 이재명 서초동 접수 작전을 분쇄하라. 이겁니다. 자, 여의도 차르 이재명. 이 여의도 차르라는 제목을 제가 왜 달았냐면 김민정 교수가 그랬죠. 아니죠. 참 전혁 전 의원이 이렇게 표현했군요.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있구나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여의도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은 이제 여의도 짜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미 러시아에서는 짜르로 즉위식이 열렸죠. 푸틴이 거의 뭐 종신 그 대통령으로 지금 임명 스스로 셀프 임명을 받았습니다. 뭐 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하다가 헌법까지 완전히 바꾸면서 죽을 때까지 이제 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드러냈지요. 뭐 중국에도 한 명 있지요. 시진핑 10년마다 한 번씩 다른 정파의 정권을 넘기는 중국 공산당의 관례를 깨고 이제 거의 종신으로 아마도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명이 더 이제 등극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이 아니라 짜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최소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어떤 이름이 붙으려면 다른 어떤 그런 그 부서, 그러니까 그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3권의 그 분립에 대해서 그래도 인정을 한다면 야당 대표이자 여의도 대통령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 비난의 수위를 낮추겠으나 지금 이재명은 3권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3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임금 그러니까 왕권이 무너지면서 상권이 분립이 되는 겁니다. 왕권이 강화됐던 시기에는 상권이 없었죠. 왕이 사법권과 입법권과 입법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을까마는 어쨌든 뭐 행정권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절대 왕권 시대입니다. 그런데 절대 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의회가 생겨나고 사법부가 근대 법률 체계가 생기면서 사법부가 생겨나고 하면서 행정과 입법부와 사법부가 완전히 분리가 되죠.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입법부의 야당 대표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분적 법률 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아예 대통령 행정부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자신이 아예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처분적 법률이라는 이름인데요.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뭐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법률의 예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그런 이 대상, 특정한 인물, 특정한 시기 이렇게 특정을 해서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입법부가 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동의 없이 이 국회가 아예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인데 이를테면 1인당 25만 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지급하는 건 전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행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입법부는 단지 예산에 심의하고 그러니까 확정하는 그런 권한만 준 것이죠. 정부가 지금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이건 줄이세요라고 국회가 권고를 하거나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이 항목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건 예산 편성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고 행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인 예산의 편성권, 예산의 집행권을 아예 자기네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야말로 완전히 행정부와 입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권력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뭐라고 하죠?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므로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 맞게 판결하고 우리는 절대 수사하지 말고 기소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그야말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모두 다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뺏어오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절대왕이죠. 절대왕으로 등극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차르 못지않게 이재명이 차르처럼 이 나라를 망가뜨리겠다는 거고요.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뭐 김민정 교수나 또는 전효옥 전 의원이 용기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재명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를 흔들어서 검찰의 빨대를 꽂고 검찰이 이제 자기 밑에 줄을 서게 만들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수법을 갖고요. 하나는 당근과 채찍이죠. 자, 채찍은 검수한박입니다. 거야 22대 국회에서 검수한박 시즌2 군불 6개월 내에 마무리하겠다.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고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로 완전히 분리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 내 특검 전선 확장에 조국 당이 화답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이런 어떤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민주당과 조국 당이 이제 손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민주당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재명과 김혜경 왕과 왕비의 지금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겠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은 뭐 다음의 대통령이냐 뭐 다다음의 대통령이냐 그거보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제거하는 리스크를 제거하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내로 검찰을 흔들어 버리면 사법 리스크 따위는 완전히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조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의 지금 뭐 원내대표라는 자, 황운하라는 자도 역시 지금 2심 재판 중이지요. 그러니까 황운하나 조국이나 전부 다 재판을 받고 있고 재판 결과가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지금 이들은 뭐 검찰만이 아니라 사법부한테도 계속 지금 신호를 보내죠.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판사나 검사나 우리 발밑에 있어라.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신호가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재명 이제 또 이렇게 지금 아마 기획 퍼포먼스를 지금 벌이고 있지요. 장경태라는 자가 유튜브 채널 뉴탐사 장시호 녹취록 을 아마 트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장시호 씨가 뭐 2017년 장시호 씨 아시죠? 최수원 씨 조카 국정농단 관련 재판 당시 상황을 지인에게 설명하는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 즉 검사가 악마이다. 검사는 모든 사건을 다 조작하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위증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모해 위증 그러니까 지금 장시호가 검찰에 회유당해서 여러 가지 어떤 증언들을 검찰이 시킨 대로 했다라는 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왜 이러겠습니까? 당연히 이화영 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화영 재판이 이제 곧 6월 7일이면 이화영의 1심 재판이 선고가 되고요. 구형을 15년을 했는데 아마도 3분의 2, 10년 이상이 나올 것 같다라는 법조계의 예상입니다. 그게 만약에 그 10년형 이상이 된다면 그리고 재판장이 그 안에 공범인 그러니까 주범이죠.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북 송금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대북 송금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이화영은 김성태다. 김성태가 지금 대북 송금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회사의 주가를 주식의 어떤 그런 이익을 보는 것이죠. 주가가 튀었으니까 높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주가와 관련된 그런 이익을 보려고 했다거나 혹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북한과
무슨 그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기 위해서 당시에 돈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능한 일입니까? 현대도 사실은 실패한 그 거대한 정주영의 현대도 사실 실패한 그 대북 그 사업이에요.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현대그룹의 본류인 현대산업개발부를 비롯해서 현대그룹의 그 본류가 얼마나 지금 쪼그라들었는지 뭐 다른 어떤 현대자동차나 뭐 현대중공업이나 여러 그 분리됐던 다른 그런 그 회사들에 비해서 현대는 완전히 지금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대북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이죠. 왜? 변수가 많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엔 제재가 어마어마하게 옥죄어 있는 상황에서 쌍방울 같이 우리나라 뭐 20대 그룹 10대 그룹, 20대 그룹에 포함되지도 않는 그런 그 사실 뭐 조그만한 그런 기업이 뭘 믿고 대북 송금을 800만 달러를 그렇게 보내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바로 이화영한테 왜 쌍방울이 그렇게 돈을 대줬겠습니까? 이화영의 그런 내연녀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돈을 받게 해줬겠습니까? 딱 한 가지죠.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고 또 당시에 이재명이 북한에 가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고 왜요? 바로 문재인이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에 넘어가서 뭐 평화회담이라고 하는데 자기만 쏙 빼놨거든요. 그 박원순과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는 데려갔는데 자기만 쏙 빼놨거든요. 왜 빼놨겠습니까? 2017년도 이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2012년 선거에서도 그렇고요. 2012년 선거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싸웠죠. 그러니까 서로 헐뜯고 2012년 때 이재명이 이 문재인의 아들 왜 수사 안 하냐라고 치받고 이런 것들이 친문 그룹 특히나 문구로소리한테 눈밖에 나서 2018년도에 엄청나게 이재명을 탈당시켜라 제명해라 난리가 났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 기류 때문에 이재명을 안 데려갔죠. 북한에 평양에 거기에 정말 뚜껑이 열린 이재명이 내가 독자적으로 갈 거다라고 이화영을 시켜서 대북 송금을 보고를 받고 하면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건 뭐 자명하게 모든 그런 그 기사들이 다 그렇게 그 입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은 나는 몰라요. 이화영이 한 일이고 이화영이 그렇게 지금 그 쌍방울로부터 돈 받은 사실조차도 몰랐다. 그런 사람인 줄은 진짜 몰랐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화영 씩씩하게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고 응원도 하고요. 왜? 이화영이 버텨줘야 이재명이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와서 지금 장시호가 갑자기 또 왜 여기 등장을 합니까? 최서원의 조카, 그 최서원의 일가를 그렇게 증오했던 사람들이 장시호를 다 갑자기 또 끌어내서 장시호가 마치 위증한 것처럼 검찰에 그 모해 위증을 한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화영의 술자리 회유, 이 가짜 뉴스를 또다시 해서 지금 위증을 시켰다. 이화영을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정치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의도 짜르가 서초동을 접수한다. 즉 검찰을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검찰을 흔들어서 이득이 어떻게 있죠? 검찰 밑 안에 있는 많은 그런 많을지 않을지 모르지만 총선 결과를 봐라. 서초동이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총선 결과를 봐라. 총선에서 이미 우리가 완전히 지금 권력을 장악을 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미 레임덕이다.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느냐? 나한테 줄을 서라. 줄을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검찰을 와해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찬대 신임 그 원내대표
추대됐죠. 거의 뭐 혼자 독자적으로 내가 가장 찐명이니까 이 박찬대라는 사람이 그 지금 그 홍철호 정무수석한테 인사를 하러 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특검법들을 받지 않으면 국정에 파란을 겪어야 될 거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검찰과 관련돼서 검찰을 와해시키면 특검으로 와해시키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협박을 한 것이죠. 여기에 박찬대도 지금 이화영 검찰 조작 수사 뭐 특검 검토하겠다. 사실 뭐 제가 입이 아파서 다시 처음부터 복귀는 안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술자리 의혹은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처럼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한테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불필요해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아무리 입증시켜봤자 검찰이 뭐 출정 기록부터 아무리 갖다 대봤자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만들어낸 사실이 중요해요. 자신한테 필요한 그런 그 사실들 가짜 뉴스죠. 어떤 의미에선 그런 가짜 뉴스로 이용을 해서 이재명을 구하겠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을 구하겠다. 대북 송금 사건에 절대 기소가 되지 않게끔 하겠다. 기소가 되더라도 이건 다 검찰이 위증한 거야. 위증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진술 그건 다 위증이야. 이건 김성태가 다 알아서 자기네의 이익 때문에 한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검찰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화영만이 아니라 지금 조국 수사 역시 조국의 수사, 조민 수사 이 모든 것들을 다 특검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검찰청 없애고 특검청을 만들어야 될 판입니다.